그다음에 이 군인들을 일종의 용병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송나라가 일어날 때 북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우선 몽고족의 일종의 거란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거란이 서기 1004년에 한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송나라로. 그때 진종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왕인데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양을 주겠다 해가지고 화해를 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산 것이죠. 평화를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이 한번 바뀌니까 40년 뒤에는 지금 티베트에 있던 서하란 나라가 또 송나라를 쳤어요. 또 송나라하고도 화해를 했습니다. 뭐냐? 조건은 뭐냐? 15만 필의 비단과 7만 양의 은을 매년 준다. 거기다 플러스 그때는 차가 비해놓으니까 매년 3만 건의 차를 준다. 이렇게 또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계속 평화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120년에 이 여진족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진족. 지금 만주에 있던 여진족. 말갈족.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말갈족이라고 하고요. 고구려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말갈족입니다. 말갈족, 여진족.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웁니다. 금나라. 이 여진족의 금나라를 세운 이 아골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김한보란 사람의 7대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한보는 누구냐 하면 또 신라가 망할 때 신라 사람인데 만주로 갔답니다. 거기서 부족을 하나 만든 사람이 김한보인데 그 사람 7대 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금으로 한 겁니다. 금. 이 금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인연이 많죠. 금나라가 망하고 한참 있다가 뭐가 생겼습니까? 1600년대 가면 후금이 생기죠. 후금이 바로 그 누르한치. 그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됩니다. 청. 근데 이 금나라는 요나라 몽고는 고려를 쳤지만은 금나라는 고려에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나라 사람들은 이 한반도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봐준 것 같아요.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왜 쳐내려왔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약을 올리니까 쳐내려온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총나라. 이 금나라가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송이 꾀를 냈습니다. 이 금나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요나라를 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왔다 갔다 사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요를 치자 해서 드디어 송과 금나라가 요를 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송나라가 힘이 없어요. 자기가 맡은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송은 군사력이 약하니까 또 여기서 금나라 힘을 또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나라는 좋다. 송나라 너그 대신 우리가 토사가 줄 테니까 우리한테 요나라한테 바치던 것만큼 달라고 해서 또 뜯어갑니다. 또 뜯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나라하고 송이 손을 합쳐가지고 요나라를 쳐서 거의 멸망시켰어요. 이때까지는 잘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제 요나라가 멸망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송이 다른 생각이 생겼어요. 요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말고 저기 남아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이번에는 금을 치자 이렇게 됩니다. 아주 머리로서는 잘 쓴 거죠. 이 문치를 하니까 머리는 잘 쓰는 모양인데 이게 실천 단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정보가 새버렸습니다. 금나라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유목민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흉노, 몽고, 거란, 금나라, 하거더기 이 북방 유목민족은 전쟁을 무지하게 사납게 했는데 약속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물 먹은 사람들이 원래 거짓말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송나라가 이게 먹물 먹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금나라가 이 배신당했다. 우리가 도와줬더니 이 송나라가 요나라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치려고 그래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당 휘종 때문에, 저 송나라 휘종. 휘종은 본인 자신이 아주 뭐 예술가고 또 이게 노는 거 좋아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으로서는 하여튼 굉장한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적으로. 근데 쳐들어오니까 휘종이 낭패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은 물러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물러나가지고 아들을 흠종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금나라를 잘 달래가지고 또 돌려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때 또 약속한 게 있는데 금이 돌아가자마자 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금나라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27년에 그 당시에 수도인 개봉을 함락시키고 물러났던 태상황후로 물러났던 송나라 휘종과 흠종 그리고 왕족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데려갔습니다. 흑룡강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휘종과 흠종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흠종의 동생이 조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양자강 남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항주에서 남송을 세웠습니다. 남송. 지금 그때 생산력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양자강 밑 아래 인구도 많고 아주 그 곡식 생산량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거기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의 송을 북송이라고 부르고 1127년 이후에 송을 남송이라고 부르죠.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돈 가지고 계속 평화를 사다가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이때 송나라에서 진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을 제3으로 채용을 해요. 왕안석이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느냐. 이게 나라를 계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려다가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주라든지 귀족들한테 좀 부담을 많이 주는 방향의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개혁은 이제는 개병제로 해야 되겠다. 당시에 군대가 한 100만이 넘었는데 이 월급 다 주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는 국민 개병제로 해가지고 월급 안 주고 그 대신 10분의 1이면 되겠다. 그래서 국민 개병제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또 반발. 이렇게 해서 왕안석의 개혁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 또 그 사람을 밀어주었던 이 진종이라는 사람이 38살에 죽었고요. 내부 개혁이 안 돼요. 항상 주적파와 주화파가 싸우는 이런 식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송이 어떻게 되느냐. 남송으로 물러난 다음에 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안에서 또 싸웁니다. 주전파, 주화파. 처음에 남송으로 물러난 다음에 충신이 한 사람 등장하죠. 이름이 악비라는 사람입니다. 악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관우 악비 아닙니까? 관우 악비. 충신의 뭡니까 이거? 하나의 표상이지. 악비. 아마 중국집에 가면은 악비하고 관우 이 그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악비라는 사람이 군사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정책을 펴니까 또 전쟁을 싫어하는 진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악비하고 그 양아들하고 그 양아들 이름이 악운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을 완전히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려 38살에 죽었습니다. 혹시 항주라는 데 여행을 많이 하시면 그 서호라는 호수가 있고 그 근방에 아광묘라고 있습니다. 아광묘. 거기 가보면은 악비를 음모를 해서 죽인 그 진회의 부인 둘을 포성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무릎 꿇려놓은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게 뭐 다 죽고 나서 한 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쟁을 못하게 하는 이 송나라라는 나라는 좀 전쟁을 하겠다든지 자주국방을 좀 펴겠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생리를 가진 나라.